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경찰 이시카와의 잔혹한 고문으로 주인을 잃은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다미는 주인의 원수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충견 다미는 주인의 복수를 성공했을까요? 단순한 충성을 넘어 스스로의 의지로 정의를 실현한 상상조차 못할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둥이 서울의 하늘을 가르고 비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해의 비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죠. 좁은 방 안 이혜영 선생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곁엔 진돗개 다미가 있었어요. 다미의 갈색 눈동자에는 주인의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다미야, 잘 있거라. 이혜영의 손가락이 다미의 귀 뒤를 마지막으로 긁어주었어요. 다미는 이 손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일본 경찰 이시카와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방 안에는 고문의 흔적과 피 냄새가 가득했어요. 다미는 몸을 떨며 주인의 얼굴을 하das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혜영의 시신을 둘러싸고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죠. 한 사람이 다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개가 물었나? 저놈이 했나? 다미는 위협을 느끼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주인의 시신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고 누군가 막대기를 들었죠. 다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몸을 던진 거예요. 빗물에 젖은 서울거리는 다미에게 낯설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던 작은 의원 근처에서만 생활했던 다미는 도시의 복잡함에 당황했어요. 그럼에도 다미의 머릿속엔 두 가지가 선명했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모습과 이시카와의 냄새였죠. 다미는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끔은 친절한 아이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다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충직한 반려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의사 이혜영의 죽음과 그 옆에 있던 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오른 밤 다미는 도시의 외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다미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가 선명했죠. 주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시카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다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반려견은 이제 야생의 기운을 품은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의 냄새와 그가 남긴 고통의 흔적을요. 저개가 또 나타났어. 정말 이상해. 항상 일본 경찰들이 다니는 길만 지켜보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다미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미를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 여겼죠. 하지만 다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복수만이 다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랑의 시간은 다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숲과 들판을 오가며 다미는 완전한 야생견으로 변해갔어요. 한때 부드럽던 털은 이제 거칠고 단단해졌고 발톱은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단단한 의지와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다미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허기를 달랬죠. 때로는 마을 근처로 내려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특히 일본 순사들이 드나드는 관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미는 잊지 않았어요.
이시카와의 냄새를요. 저 진돗개 또 나타났네. 도대체 누구게일까? 마을 사람들은 다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다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다미를 잡으려 했지만 다미의 민첩함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 사건 이후 다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다미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다미를 보자 놀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혜영 선생에게 아직 살아있었구나. 노인의 말에 다미의 귀가 쫑긋 섰어요. 주인의 이름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인에게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혜영 선생이 자네를 많이 아꼈다지. 그런데 이렇게 야생에서 지내다니. 노인은 다미에게 음식을 건넸어요. 말린 생선 조각이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죠. 노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에 긴장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들키면 안 된다. 노인의 다급한 손짓에 다미는 재빨리 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다미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야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미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사명이었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생존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먹이를 찾기 어려웠고 혹독한 추위는 다미의 몸을 시험했어요. 한 번은 다른 들개 무리와 영역 다툼을 벌이다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죠. 다미는 며칠간 작은 동굴에 몸을 숨기고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도 다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이시카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다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진 사냥꾼이 되어 있었죠. 다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도시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지나가는 마차 뒤를 몰래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다미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대부분은 다미를 경계했지만 간혹 친절한 이들도 있었죠. 이게 눈빛이 사람 같아. 마치 무슨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어느 마을에서 만난 소년의 말이었습니다. 소년은 다미에게 물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다미는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수는 없었죠. 다미의 목적지는 서울 그리고 이시카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많은 일본인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조선인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이혜영의 의원이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이제 일본인 의사가 차지하고 있었죠. 다미는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다미는 도시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관청과 경찰서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이시카와의 냄새였죠. 다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을요. 이시카와의 냄새를 찾아낸 다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워졌죠. 그의 냄새를 따라 다미는 서울 남산 기슭의 일본인 거주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병이 지키는 관사였습니다. 이시카와는 이제 고위 경찰로 승진해 있었죠. 저개가 또 나타났어. 며칠째 관사 주변을 맴돌고 있어. 경비병들은 다미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포획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다미는 이제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는 데 능숙했죠. 그렇게 다미는 이시카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매일 아침 8시에 관사를 나와 근처 차 가게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9시에 경찰서로 출근했죠. 그는 여전히 조선인들을 향한 냉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선인 아이가 실수로 그의 옷깃에 닿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짖는 모습을 다미는 지켜보았어요. 이시카와의 잔인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희 조선인들은 영원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반항은 소용없다. 이시카와가 조선인 상인에게 내뱉은 말이었죠. 다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주인을 죽이던 날 그가 내뱉던 말과 같은 음색이었어요. 다미는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죠. 며칠이 지나는 동안 다미는 이시카와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그의 약점도 발견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매주 수요일 저녁 홀로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어두운 골목을 통해 관사로 돌아왔죠. 그 시간이야말로 다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다미는 이시카와가 지나갈 골목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 멀리서 취기에 휘청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시카와였어요. 다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시카와의 뒤로 2명의 부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가 아니었죠. 다미는 재빨리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그날 밤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불안해서 말이야. 독립운동가들이 날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시카와의 말이 다미의 귀에 들렸어요. 그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미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죠. 그러나 다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복수를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았어요. 어느 날 다미는 관사 주변을 살피다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조선인 남성이 관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행동은 다미와 닮아 있었죠.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그 남성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남성은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미도 그를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이 다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너는 이혜영 선생의 개가 아닌가? 남성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다미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훈이다. 이혜영 선생과 독립운동을 함께했지. 김상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적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김상훈의 손에는 작은 먹거리가 들려 있었어요. 말린 고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자네가 여기서 이시카와를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 김상훈의 말에 다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주인의 이름과 이시카와를 동시에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다미는 조금씩 경계를 풀고 김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와 김상훈은 묘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김상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다미는 이시카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죠. 물론 말로 전할 수는 없었지만 다미의 행동은 김상훈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놀라운 녀석이야.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할까. 김상훈은 종종 다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미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두 존재의 목표는 같았죠. 이시카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시카와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는 더 자주 밤늦게까지 특정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김상훈은 그곳이 비밀회의가 열리는 장소라고 추측했죠. 일제의 새로운 탄압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미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 같다. 이시카와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밝혀내야 해.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결연한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두 존재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어요.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동맹이 맺어진 것이었죠. 김상훈과 다미의 동맹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습니다. 김상훈은 해방 후 경찰이 된 인물로 과거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시카와의 범죄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죠.
다미의 등장은 김상훈에게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다미야,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혜영 선생의 죽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다니. 김상훈은 작은 창고를 다미의 은신처로 제공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 창고는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였죠. 이제는 다미와 김상훈의 작전 본부가 되었어요. 김상훈은 매일 밤 이곳에서 다미를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시카와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해방이 되었지만 많은 일본인 협력자들이 아직 숨어있지. 그들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인간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미는 본능적으로 김상훈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언어를 넘어선 교감이 형성되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상훈은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어요. 그 시대에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죠. 이걸로 이시카와의 비밀 모임을 촬영할 거야. 증거가 필요해. 그날부터 두 존재의 감시는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미는 이시카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김상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했죠. 그것은 마치 완벽한 사냥꾼 팀과도 같았어요. 어느 비오는 밤 다미는 평소와 다른 이시카와의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지 않던 창고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미는 즉시 김상훈에게 알리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미야? 김상훈은 다미의 급한 모습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다미는 몸짓으로 김상훈을 이끌었죠. 두 존재는 빗속을 뚫고 이시카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였어요. 이시카와는 몇몇 사람들과 비밀 회합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다미는 주변을 경계하며 김상훈을 보호했어요. 이건 대규모 밀수 조직이야. 이시카와가 주도하고 있어. 김상훈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이시카와는 해방 후에도 일본과 연결된 밀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귀중한 조선의 문화재와 자원이 불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김상훈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김상훈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나뭇가지를 밟은 것이었죠. 창고 안에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있나? 밖을 확인해. 이시카와의 부하 둘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상훈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다미가 움직였죠. 다미는 창고 반대편으로 달려가 큰 소리를 냈어요. 의도적인 유인책이었습니다. 저기다. 개 한 마리가 있어. 부하들은 다미의 방향으로 주의를 돌렸고 김상훈은 그 틈을 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미도 곧 부하들을 따돌리고 김상훈과 합류했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다미의 기지에 김상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미야, 내가 없었다면 오늘 난 잡혔을 거야. 고마워. 비에 젖은 다미의 등을 김상훈이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서 다미는 오랜만에 주인 이혜영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다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죠. 복수의 의지와 함께 새로운 유대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김상훈과 다미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김상훈은 자신의 집에 다미를 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거리를 떠돌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다미야. 함께 이시카와의 죄를 밝혀내자. 다미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야생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탓이었죠. 하지만 김상훈의 인내와 다미 자신의 지혜로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시카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의 경계심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신을 쫓는 진돗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크게 동요했죠. 진돗개라고? 혹시 그 의사의 개인가? 이시카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스며 있었어요. 그는 과거 이혜영을 고문하던 날 다미의 날카로운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시카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상우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일본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그동안의 범죄 증거를 모두 없애고 사라질 계획이었죠. 다미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이제 행동해야 해.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두 존재는 최후의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복수와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거리, 김상훈과 다미는 이시카와의 마지막 은신처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시카와는 내일 새벽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혜영이 숨을 거둔 그날의 날씨를 재현하는 듯 했어요. 다미야, 이시카와의 은신처는 이 근처야. 조심해야 해. 그는 아직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 김상우는 작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일본인 거주 지역 외곽의 한적한 집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밀수품과 각종 불법 거래의 중심지였죠. 다미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감지하고 앞장섰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두 존재는 은신처에 도착했어요. 집 주변에는 2명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작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을 꺼냈죠. 카메라와 작은 녹음기였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주의를 끌 테니 다미야, 넌 뒷문으로 들어가. 이시카와의 방은 아마 안쪽 깊숙이 있을 거야. 김상훈의 지시에 다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년간의 야생 생활로 다미의 지능과 이해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김상훈이 멀리서 돌을 던져 경비병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 다미는 재빠르게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투했어요. 빗물에 젖은 다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다미는 본능적으로 이시카와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여러 방을 지나 마침내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이시카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순간 다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이혜영이 고문받던 날, 이시카와의 잔인한 웃음소리, 그리고 주인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다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김상훈의 계획대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미는 문틈으로 이시카와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고 한쪽에는 귀중품으로 보이는 상자도 있었습니다. 분명 불법으로 빼돌린 조선의 문화재였을 거예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상훈이 경비병들과 마주친 것 같았어요. 이시카와가 갑자기 경계하더니 방 밖으로 나가려 했죠. 다미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미는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시카와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너, 그게, 어떻게 여기에?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분명 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진돗개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다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시카와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이시카와는 공포에 질려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 마리 개 따위가 나를 심판하겠다고? 우습군. 이시카와가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어요. 그는 권총을 다미에게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이시카와의 주의가 잠시 분산되었죠. 다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이시카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시카와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다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다미는 아픔도 잊은 채 이시카와의 팔을 물었습니다. 으악! 이시카와의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미는 이제 그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죠. 멈춰라. 경찰이다.
문이 열리고 김상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몇몇 조선인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김상훈은 다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다미의 눈에는 이시카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미야, 그만해. 우리는 법으로 그를 처벌할 거야. 김상훈의 목소리에 다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시카와는 그 틈을 타 탈출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죠. 이시카와, 당신은 전쟁 범죄와 불법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상훈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시카와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다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낱개가 내 인생을 망쳤군. 이시카와의 중얼거림에 다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죠. 그러나 다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총알이 스쳤던 자리였습니다. 김상훈은 급히 다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김상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다미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다미야. 정말 용감했어. 이제 집에 가자. 김상훈의 따뜻한 목소리에 다미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오랜 시간 품어온 복수의 불꽃이 이제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감정, 성취감과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시카와의 체포 소식은 서울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전쟁 범죄와 불법 밀수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과거 이혜영 선생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마리 진돗개, 다미가 있었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개가 수년 동안 주인의 원수를 쫓았다니요. 신문 기자가 김상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의지와 지혜를 가진 존재죠. 이혜영 선생님이 그를 특별히 아끼셨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미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김상훈의 집에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며 다미는 점차 야생의 경계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아마도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시카와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었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시카와의 처벌을 원했죠. 이시카와의 범죄를 밝혀낸 영웅은 다름 아닌 한 마리 진돗개라고 합니다. 이혜영 선생의 진돗개 다미가 끝까지 범인을 추적했다고 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 여겼지만 직접 목격한 이들은 그 진실을 알았어요. 다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의지와 지혜를 지닌 영웅이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김상훈은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수집한 증거들과 이시카와의 밀수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혜영 선생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시카와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법정 밖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김상훈은 재판이 끝난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다미야, 우리가 해냈어. 이시카와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죠. 다미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정의로운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미를 보기 위해 김상훈의 집 앞에 모여들기도 했죠. 다미는 그런 관심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충성과 정의는 언어나 종족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역사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다미는 단순한 충성을 넘어 스스로의 의지로 정의를 실현한 존재였어요.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다미는 김상훈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이혜영 선생의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혜영의 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었죠. 다미가 도착했을 때 이혜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미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단다. 내가 그의 정의를 이루어냈구나. 노부인의 손길에서 다미는 오래전 주인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 순간 다미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인 동시에 오랜 슬픔의 해소였죠. 다미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혜영의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은 다미를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그들은 다미에게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거기에는 정의의 수호자 다미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미야, 너는 이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기억할 거야.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완전히 꺼지고 그 자리에 평화로운 만족감이 자리 잡았죠. 다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다미는 강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김상훈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미가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듯한 시간이었죠. 달빛 아래 다미의 모습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지혜롭고 평온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미야. 이혜영 선생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김상훈의 조용한 말에 다미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인간과 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동지였어요. 두 존재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의 거리는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조선의 색채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시간 속에서 다미와 김상훈은 특별한 동반자로 함께했습니다. 김상훈의 소박한 집은 이제 다미의 안식처가 되었죠. 다미야, 오늘은 어디로 산책을 가볼까? 남산이 좋겠니? 아니면 한강변이 좋을까? 아침마다 김상훈은 다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미는 마치 인간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특정 방향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그들의 교감은 말을 넘어선 깊은 연결이었죠. 다미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지만 오른쪽 옆구리에 남은 흉터는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상처가 쑤시는 듯 했어요. 그럴 때면 다미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마도 주인 이혜영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김상훈은 경찰로서의 임무와 함께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김상훈은 그들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가족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죠. 김상훈의 이러한 활동에 다미도 언제나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미를 경계했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과 지혜로운 행동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다미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다미의 등에 올라타거나 털을 만지며 놀곤 했죠. 이게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독립운동가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김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병사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입니다. 다미의 명성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고 라디오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미 자신은 그런 명성에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저 김상훈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듯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김상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최근에 돌아온 망명객이었습니다. 이 진돗개가 바로 그 유명한 담이군요. 그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들었습니다. 손님은 경외의 눈빛으로 다미를 바라보았어요. 다미는 그런 시선에 익숙한 듯 조용히 앉아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그는 언어도 이념도 없이 오직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손님의 말에 김상우는 깊이 공감했어요. 다미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가치를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충성, 인내, 그리고 정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다미는 점차 나이가 들어갔어요. 한때 야생에서 단련된 강인한 몸은 이제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관절이 아픈 듯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죠. 김상우는 세심하게 다미를 돌보았어요. 특별한 약초를 구해 다미의 아픔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다미야, 넌 충분히 용감했어.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도 돼. 김상훈의 따뜻한 말에 다미는 고개를 김상훈의 무릎에 기대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죠. 어느 겨울날 김상훈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미를 위한 따뜻한 침대였어요. 나무로 틀을 만들고 부드러운 솜으로 채운 특별한 침대였죠. 다미는 그 선물에 기뻐하며 새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좋구나, 다미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상우는 오랜만에 다미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들이 함께한 시간, 이시카와를 추적하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다미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헌사였죠. 조선의 역사에는 인간만이 아닌 또 다른 영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미. 김상훈의 펜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따뜻한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의 꿈에는 아마도 오래전 이혜영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을 때 다미는 더욱 노쇠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김상우는 종종 다미를 안고 한강변을 산책했죠. 다미가 걷기 힘들어할 때면 그렇게 했습니다. 다미야,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가 지켜낸 그 정의가 이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야. 김상훈의 말에 다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과 한강의 물결소리,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다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을 겁니다. 해방 후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 남산의 작은 언덕 위에 조용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둥근 돌로 만든 작은 비석이 세워졌어요. 비석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나라 없는 시대, 사람의 이름 대신 조용히 나라를 지킨 존재가 있었다. 이름은 담이었다. 그 의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 김상훈의 동료들, 그리고 다미의 이야기를 들어온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미를 기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미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다미는 지난 겨울 김상훈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5해라는 긴 세월을 살았고 그 시간 동안 그는 한 마리 개 이상의 존재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김상훈은 다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다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김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미는 내 품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웠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마치 뭔가를 발견한 듯한 기쁨이었죠. 그리고 다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다미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비석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추모의 꽃을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다미가 좋아했던 말린 생선도 놓았어요.
작은 소녀는 자신이 그린 다미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두었습니다. 아버지, 다미는 정말 하늘에서 이혜영 선생님을 만났을까요? 소녀의 질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분명히 만났을 거다. 다미는 그토록 오랫동안 선생님을 그리워했으니까.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김상우는 혼자 비석 앞에 남았습니다. 그는 다미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비석 앞에 놓았어요. 다미가 평생 간직했던 정의의 수호자 다미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였습니다. 다미야, 내가 떠난 지금도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 김상훈의 말이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비석 주변에 핀 봄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다미가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세월이 흐르고 해방 후 20년이 지났을 때 다미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충성과 정의라는 제목의 단원이었어요. 아이들은 다미의 이야기를 배우며 감동했고 종종 남산의 작은 비석을 찾아가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다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의 원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나요? 어느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거야. 다미에게 이혜영 선생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다미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던 거지. 다미의 이야기는 또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설가들은 다미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썼고 화가들은 다미의 모습을 그렸어요. 한 유명한 조각가는 다미의 동상을 만들어 서울 시내 공원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혜영의 손자가 미국에서 귀국해 다미의 비석을 찾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다미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미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감동받았어요. 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혜영과 젊은 다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겁니다. 이제 다미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사진은 조심스럽게 비석 아래 묻혔습니다. 이제 다미와 이혜영은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었죠. 세월은 계속 흘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어요. 서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지만 남산의 작은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이 비석은 단순한 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충성과 정의,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역사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미의 이야기를 연구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다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가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비석 주변에는 언제나 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도 있었지만 저절로 자라난 들꽃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자연조차 다미의 이야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 아주 고요한 밤이면 일부 사람들은 비석 주변에서 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아닌 평화롭고 따스한 울음소리였어요. 혹자는 그것이 다미의 영혼이라고 했고 또 혹자는 그저 바람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한 것은 그 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었죠. 나라 없는 시대, 사람의 이름 대신 조용히 나라를 지킨 존재가 있었다. 이름은 다미였다. 비석의 글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맑게 빛났습니다. 다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어요. 기념비 없는 영웅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이름과 이야기였습니다. 다미, 조선의 마지막 병사. 그의 발자국은 역사의 페이지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